오늘은 평면도형과 적도 2절 2일차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면 문제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면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에서 직각을 표시하고 각각 편 AB, BC, CA를 한 편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3개 그립니다. 그 다음 각 정사각형 위의 점 PQR을 연결하여 삼각형 PQR을 그리고 첫 번째 문제를 보면 AB의 길이가 1, BC의 길이가 2인데 첫 번째 AQC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AQC를 표시해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고 밑변 QC는 고정을 한 채로 A 꼭지점을 QC와 AB가 평행하기 때문에 B로 옮겨보면 삼각형 AQC의 넓이는 BQC의 넓이와 같아지겠죠? 따라서 BQC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맨 처음에 한 변의 길이를 2로 하는 정사각형을 잡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QC의 길이는 2가 되고 따라서 AQC의 넓이는 2분의 1의 무변 곱하기 B 계산해서 정답 2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ABR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삼각형 ABR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번 문제처럼 등적 변형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니 R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어떤 길이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합동이 삼각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길이와 PA의 길이가 같고 AR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90도 표시하게 되면 90도 플러스 각 CAB 또 CAB 플러스 90도 해서 두 각이 같아지기 때문에 삼각형 RAB와 삼각형 CAB가 합동이 되겠죠. 이때 합동은 SAS 합동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AP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해석을 할 것이고 그러면 AP와 BC가 평행하기 때문에 C라는 꼭지점을 B로 이동시켜서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PAB의 넓이를 계산해보면 이 변의 길이가 1, PA의 길이도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6.5 곱하기 6에서 넓이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면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고 PQR을 표시를 해보면 PQR의 부분은 이 삼각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전에 했던 기록을 좀 지워오고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만큼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표시를 해보면 삼각형 PAB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각은 45 그리고 PA의 길이가 1 그 다음에 아까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RAB의 넓이가 2번 결과에서 2분의 1이었죠. 그러면 윗변을 1로 봤을 때 R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윗변의 길이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P부터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서 이 점부터 이 H점까지 길이가 2고 그리고 이 삼각형 넓이가 같기 때문에 잠시만요. 삼각형 넓이가 같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이 변의 길이가 2가 되고 1, 2, 루트 5에서 이 변의 길이가 루트 5이기 때문에 RH의 길이도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도 45도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해석을 했을 때 각 RPQ의 크기가 90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길이가 루트 2, 우변의 길이가 2루트 2가 돼서 전체 3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PQR의 넓이를 계산해보면 2분의 1에 윗변이 2루트 2, 높이가 3루트 2가 되겠네요. 정답은 6이 나옵니다. 사실 이 각이 90도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푼다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고 가정을 하고 푸는 게 맞겠지만 이 각이 90도라는 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PQR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각이 90도인 게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PQR을 포함하고 있는 직사각형을 그려서 해석을 해줘도 되겠죠? P점을 정하고 R점을 통과하고 Q점을 하고 P점을 하는 직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려서 꼭지점을 X, Y, Z라고 적어보면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런 방식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PQR의 넓이는 우선 전체 큰 직사각형의 넓이가 필요하겠네요. 이변의 길이가 1이고 이변의 길이가 3 표시를 하고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3, 1이고 아까 구한 이 정사각형에서 이변의 길이가 2였죠.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4, 24가 되고 24에서 나머지 세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 그리고 1이고 6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3 그리고 4, 4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8이 되겠죠. 따라서 2, 3, 8짜리 넓이를 제외해주게 되면 정답은 잠시만요. 전체 넓이가 18이었죠. 18에서 13을 내가 길이가 잘못됐네요. 요변의 길이가 있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이었죠. 다시 한번 풀어보면 18에서 11을 제외하게 되면 잠시만요. 2, 3, 9, 11 11 3 2분의 3 P 네, 11이지. 그 ZQ의 길이가 5 아닌가? 3? 3이 맞아. 왜 높이가 2인데 P 여기서 B에서 내린 수선을 봐. 그러니까 CQ CQ가 2. 네. 그러면 2분의 2 기본 9 그리고 3 대신에 2분의 9 3 대신에 그 다음 6분의 15 맞죠? 저기 여기 2 플러스 3 플러스 여기서 5분의 네. 여기가 2분의 5. 오케이. 네. 그러면 2분의 9와 2분의 5와 2를 빼게 되네요. 전체 넓이가 15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방은 이해되겠죠? 네. 네. 그러면 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PQR이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하면 빨리 나오겠지만 이제 직사각형을 이용할 때는 변의 길이를 계산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고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 A, B, C, D, E에서 면 C, D를 대각
대각선으로 하는 오각형을 그리고 점 G는 점 오각형 A, B, C, D, E의 외부에 그리고 점 H와 F는 내부에 위치합니다. 사각형 F, C, D, H의 넓이가 전체 육각형 넓이의 몇 배인지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점 오각형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점 오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108도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외곽의 크기의 합이 360도이기 때문에 5로 나누면 72도가 나오고 한 내각의 크기는 108도가 나오게 됩니다. 5개의 변의 길이가 같고 이렇게 한 대각선을 연결해 봤을 때 이 각의 크기가 108도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에서 나머지 각의 크기는 36도씩 나오게 되고 이 꼭지점에서 나머지 두 대각선을 연결해 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윗각의 크기가 36도인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108도가 36도 3개의 각도로 쪼개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오각형에서 또 하나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변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1로 줬을 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변의 길이도 1이 되고 그러면 정오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줬을 때 x와 같은 변들을 찾아보면 이변도 x,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변도 x가 됩니다. 그러면 108도, 36도, 36도인 이 조그만 이등변 삼각형과 크다란 이등변 삼각형을 찾을 수 있고 길이의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1대 x는 x 대 1 플러스 x가 되겠죠. 이 문제랑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x값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 x제곱은 x 플러스 1을 가족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을 가족한 x값을 찾아주면 되고 x값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중에서도 변의 길이는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5의 값을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이 정오각형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작은 오각형도 정오각형이고 큰 오각형도 정오각형이기 때문에 이 작은 오각형에서 먼저 해석을 해봤을 때 모든 대각선을 연결하면 쪼개진 각들이 36도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36도. 이 조그만 각들이 다 36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큰 정오각형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했을 때 C1 연결한 이 부분 위에 H가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이렇게 연장을 해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다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AD 위에도 H가 위치하고 AC 위에도 F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각형이 전체 큰 육각형 안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이 사각형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조그만 삼각형 모양을 하나의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 넓이를 S로 잡는다면 이 대각선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비율이 1대 X 비율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삼각형 넓이 곱하기 X를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고 이 삼각형 넓이 곱하기 X를 하면 이 삼각형 넓이가 나오죠. 즉, 이 삼각형 전체 넓이의 S를 곱하면 이 삼각형 넓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 넓이를 S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 더하기 XS가 전체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면 될 텐데 이 S와 같은 삼각형들을 찾아보면 여기 위치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XS와 같은 삼각형들을 찾아보면 36도, 72도, 72도를 가지는 이등변 삼각형을 찾으면 될 텐데 그 삼각형들을 몇 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 삼각형들의 넓이가 각각 SS이고 그 다음 S와 같은 넓이를 표현해보면 이게 S, 이게 S, X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사각형 안에는 S 하나, XS 하나 들어있고 전체 육각형 안에는 XS가 4개, S가 4개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 넓이는 이 작은 넓이의 4배가 되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값은 육각형의 넓이에 사각형의 넓이가 몇 배인가?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번
2번은 저 오각형이 성질을 않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부터 읽어보면 각 ABC가 45도인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변 BC의 위에 DC의 길이 PD의 길이 대 DC의 길이가 1대 2가 되도록 점 D를 잡고 BAD의 크기가 15도일 때 각 A, C, B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먼저 이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라는 걸 확인하고 각도가 45도, 15도만 주어졌기 때문에 외곽의 크기를 살펴보면 이 각의 크기는 60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상 지금 2라는 비율을 줬고 60도라는 값을 찾았기 때문에 1의 비율을 가지는 점의 위치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점을 1라고 잡으면 C에서 1을 연결했을 때 이 값은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비율은 루트 3이라는 비율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 나머지를 해석을 해보면 1 비율을 갖고 1 비율을 갖기 때문에 삼각형 E, B, D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외곽의 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각의 크기는 30도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주어졌던 45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는 15도가 되고 여기 주어져 있던 15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 또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선 1대1 비율을 가지고 이등변 삼각형, 밑각의 크기가 30도인 이등변 삼각형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 수선해관을 내렸을 때 이 변의 길이가 1이면 이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고 이 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전체 변의 길이의 비율은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 루트 3을 가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변의 길이도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밑각의 크기가 45도, 45도로 주어집니다. 결국 이 전체 각의 크기는 30도와 45도를 합한 75도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2대 1대 루트 3 비율을 갖는 이 직각 삼각형을 찾아주면 그때부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A, B의 길이가 35 그리고 B, F의 길이가 19인 삼각형 A, B, F에서 변 B, F의 연장선 위에 FC가 20인 점 C를 잡고 그리고 변 A, B, B에 AE가 17이 되는 점 E를 잡습니다. A, F와 C, E의 교점을 D라고 하면 CD의 길이가 21인데 이때 메넬라우스의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이용하지 않고 푸는 방법을 접근해보고 만약에 이용하고 푼다면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메넬라우스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 구해야 되는 변의 길이가 DE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잘 살펴보면 DE는 C라는 성분 위에 있는 점 D를 잡아서 만들어진 성분이고 CD의 길이가 21, CF의 길이가 20이라는 비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AF와 평행하게 E에서부터 성분을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DF와 E, G가 평행하기 때문에 21대 20의 비율을 가지면 DE 대 GF도 21대 20의 비율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GF의 길이를 계산을 해야 DE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건데 GF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반대쪽 삼각형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삼각형에서 BE 대 EA는 BG 대 GF와 같은 비율을 갖기 때문에 18대 17은
전체 19를 가지고 18대 17 비율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19 곱하기 35분의 17로 계산을 해도 되겠죠? 따라서 GF, 즉 X의 길이는 19 곱하기 35분의 17이라는 길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잡았던 삼각형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DE의 길이는 GF 길이의 20분의 21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DE의 길이는 아까 그랬던 GF 길이 곱하기 20분의 21을 계산해주면 정답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100분의 51 곱하기 19에서 569가 나옵니다. 그래서 메네라우스 정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닮음을 2번 사용해서 DE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고, 만약에 메네라우스 정리를 응용해서 메네라우스 정리를 쓰지 않은 것처럼 풀어본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는 DE라는 길이고, E에서 AF의 수선해발을 먼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F라는 직선 위에 C에서도 수선해발을 내려보고 B에서도 수선해발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수선들은 다 평행하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모두 대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꼭지점을 H1, H2, H3라고 잡아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H1분의 CH2 곱하기 CH2분의 BH3 곱하기 BH3분의 이 H1을 계산하면 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닮은이 삼각형에서 이 H1 대 CH2라고 하면 닮은비에서 DE 대 C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D분의 C2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 두 삼각형에서 CD분의 B, CF분의 BF가 되겠네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CF분의 BF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 대 이 길이 비율은 BA 대 BA가 됩니다. 결국 메네라우스 정리를 증명한 형식이 되고, 대입을 해보게 되면 D2분의 CE의 길이는 CD죠. CD의 길이는 21 곱하기 20분의 19 곱하기 35분의 17. 아까 저 결과처럼 이 길이는 100분의 26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네라우스 정리를 이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닮음을 이용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넓이가 48인 정삼각형 ABC에서 변 AC 위에 점 1을 잡고 BC의 연장선 위에 점 D를 잡으면 CBE 각도와 CED 크기가 같고 BE 대 ED가 3대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DC 대 CE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고, 표시를 해보면 DC 대 CE 비율을 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각이 같고 이 각이 공통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큰
되고 분모기 가는 열도 주게 되네요. 그때 DC 대 C 비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큰 삼각형과 비교해보면 1대 3의 비율을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1번 정답은 1대 3이 나옵니다. 다음은 2번 문제로 넘어가보면 삼각형 ECD의 넓이를 구합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넓이가 주어진 부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봤을 때 전체 넓이가 48이다 라는 거 말고는 주어진 부분이 없는데 이 전체 넓이가 48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하고 먼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모든 각도가 60도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맨 처음에 확인했던 일반화 삼각형의 안쪽 각이 120도가 되고 이 큰 삼각형에서 이 각도 12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사이에서 어떤 비율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 주어져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접근해 볼 것은 이 각이 60도라는 것을 생각해서 여기서 정삼각형을 똑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을 그려주게 되면 이 각이 60도, 이 각이 120도 해서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닮음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잡았을 때 x라고 잡는 것보다 3x라고 잡는 게 더 편하겠네요. 왜냐면 1대 3 비율을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이 변의 길이를 3x라고 잡고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잡아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의 비율이 1대 3이기 때문에 x 대 3x가 되고 3x 대 9x가 되죠. 따라서 작은 정삼각형과 큰 정삼각형의 닮음비는 1대 4가 되고 넓이비는 1대 16이 됩니다. 16에 해당하는 넓이가 48이기 때문에 이 작은 정삼각형의 넓이는 3이 되겠죠. 이 넓이는 3이 되고 밑변의 비의 비가 3대 1이기 때문에 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3분의 1에서 1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1이 됩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정삼각형을 찾는 것인데 사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정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120도라는 각도를 찾았을 때는 정삼각형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 B, C, D의 변 A, B와 O와의 두 교점을 E와 F라 하고 BC와 O와의 두 교점을 각각 G, H라고 합니다. O, F, G의 넓이가 104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104일 때 O, E, H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문제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고 단 원 O의 중심은 정사각형 A, B, C, D 내부에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어떤 비율을 가질지 생각을 해봤을 때 반지름이 모두 같다는 거 말고는 딱히 보이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해볼 거냐면 반지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연장해서 지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두 선부만 연결을 해도 E, F와 나머지 두 점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은 직사각형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각형이 이제 원의 지름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각이 90도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OG도 연장하고 OH도 연장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네 점으로 만들어진 사각형도 직사각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해주고 싶은 건 OE
변이 되는 삼각형인데 윗변 OE 대신에 OI를 쓰게 되면 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는 OHI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예요. 따라서 첫 번째로 삼각형 OEH 대신에 삼각형 OHI 넓이를 구하자 라는 문제로 바꿔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냥 쳐다봤을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것이라는 직감이 되게 되죠. 그러면 왜 같은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먼저 원에서 현 이 F가 원을 자르고 있으면 5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현을 수직 이등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동그라미만큼 같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각과 마찬가지로 연장을 해주게 되면 나머지 각들도 동그라미 똑같이 쪼개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에서 GH에 또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수직 이등분되기 때문에 X가 B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 90도에서 또 동그라미와 X각을 빼면 이 각이 나와요. 또 마찬가지로 동그라미와 X를 빼면 이 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은 E인 각이 같고 모든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합동이 2등분 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OHI의 넓이는 OFG의 넓이와 같은 걸 확인이 되고, 넓이는 정답 104가 나옵니다. 다음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보면 각 시각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사각형 DBEF가 마름모가 되도록 DEF를 각각 변 위에 잡았습니다. 삼각형 ADF의 내저번을 P, FEC의 내저번을 Q라고 할 때 P와 Q의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0과 8이라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구하는 게 문제네요. 먼저 이 사각형은 내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마름모가 되고 평행선을 의미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 DF와 EC가 평행하고 따라서 각 ADF와 각 FEC가 같겠죠. 그리고 A와 EF도 평행하기 때문에 각 A와 각 F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 두 삼각형은 닮음이 된다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닮음 B는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10대 파이기 때문에 닮음 B는 5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5x, 이 변의 길이를 4x 라고 둘 수 있는데,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각삼각형에서 5대 4 비율을 가지면 이 변의 길이가 3x가 되고, 일단 먼저 3대 4대 5의 비율을 봤기 때문에 3대 4대 5의 비율을 가진 직각삼각형을 먼저 길이가 3, 4, 5를 가지는 직각삼각형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내접하는 원이 있을 때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변의 길이가 R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는 4-R이 되고, 이 변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4-R. 그 다음에 이만큼 길이가 R이기 때문에 이만큼 길이가 3-R, 이만큼 길이가 3-R이 돼서 두 개를 더했을 때 5가 나와야 하고, 그래서 R의 길이는 1이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세 변의 길이가 3, 4, 5를 가질 때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삼각형으로 돌아왔을 때 내저번이 8배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변의 길이가 3, 4, 5에서 8배씩 돼야 되겠죠. 즉, 맨 처음에 잡았던 x 길이는 8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길이는 24, 32, 40 되게 됩니다.
이 길이가 3 곱하기 8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는 3 곱하기 10이 될 것이고 넓이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닮은 비가 1대 8 더하기 10에서 1대 18이 되겠죠. 닮은 비가 1대 18이 되고 그러면 넓이는 1대 18의 제곱 320 돼서 이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324만 곱해주면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4, 높이가 3이기 때문에 넓이가 6이고 따라서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는 324 곱하기 6을 하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1940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AC의 길이를 계산하고 BC의 길이를 직접 계산해서 전체 넓이를 구하는 것도 괜찮지만 계산 실수를 좀 줄이려면 닮은비와 넓이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려주면 조금 더 괜찮으세요. 다음 8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아래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변 ACB에 AP와 B, P의 길이가 같은 점 P, AP와 BP가 같아야 하고 점 P를 눈곱 없는 자 컴퍼스를 이용하여 작도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여 라고 했는데 AP와 BP가 같다는 말의 뜻은 점 P가 A와 B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러면 어떤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갖는 점들은 선분 AB를 연결을 하고 A, B에 중점도 포함되고 중점에서 수직인 선을 그려서 그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A, B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즉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으니까 A랑 B를 연결하고 그 선분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방법은 A에서 적당한 만큼 컴퍼스를 걸려서 원을 그리고 그다음 같은 반지름을 갖는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원의 교점을 연결해주게 되면 방금 그린 이 직선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고 그러면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으면서 점 P는 변 AC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선분 AC 위에 있는 점을 잡아주게 되면 그 점이 P가 됩니다. 따라서 PA 길이와 PB 길이가 같은 점 P가 작도가 되겠죠. 그러면 8번은 여기까지 됐고 9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놓여져 있는 선분 A, B와 C, D가 있을 때 회전이동을 한 번 시행해서 A, B를 C, D에 겹쳐지도록 할 때 그 회전의 중심을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작도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라는 문제인데 회전의 중심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회전의 중심이 여기 있어서 A라는 점이 C라는 점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OA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또한 B라는 점이 D로 옮겨지려면 OB의 길이와 OD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OAB와 OCD가 SSS 합동이 되기 때문에 회전 이동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 이동 시켜주면 AB가 CD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첫 번째로 O라는 점은
A점으로부터 거리, C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로 B점으로부터의 거리, D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즉, 첫 번째 그릴 것은 A점과 C점에서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패러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성분 AC의 수직이 등분선을 그려줘야 하고 두 번째로는 성분 CD의 수직이 등분선을 그려줘야 되겠죠? 성분 BD의 수직이 등분선을 그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문구 없는 자로 AC를 연결하고 A점을 중심으로 해서 적당한 만큼 벌려서 원을 그려주고 C점을 중심으로 해서 적당한 만큼 벌려서 원을 그려주고 두 원의 교점을 연결해줘서 첫 번째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1번 직선이 되고 다음 두 번째 BD를 연결한 후에 B를 중심으로 해서 적당한 만큼 벌려서 원을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같은 반지름을 갖는 원을 그려주며 두 원의 교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2번 직선이거든요.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이 바로 회전이동의 중심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2장의 2절 마무리하도록